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선진국들도 실패했던 이 일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단 몇 년 만에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굶주림과 절망 속에 살던 마을들이 희망이 피어나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 BBC 베테랑 기자가 전하는 기적과도 같은 이 일에는 놀랍게도 자랑스런 한국이 앞장서고 있는데요. 진정한 원조란 무엇인지 그 기적의 순간들과 함께 해보시죠. 저는 영국의 BBC 세계적인 탐사 베테랑 기자인 마이클입니다. 전 이 일을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런던 사무실에 서서 창문을 타고 내리는 빗방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커피잔, 그리고 예전에 받은 상들이 잔뜩 놓여 있었어요. 그러다 편집자에게 온 이메일을 보고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케냐의 한국 농업 지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보고 읽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구호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나라들이 큰 프로젝트들로 가난한 나라들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카메라가 떠난 후엔 곧바로 자취를 감추곤 했어요. 프로젝트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었어요. 저는 이런 실패 이야기를 여러 번 보도해왔었거든요. 한국은 뭐가 다를까? 별 차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척 멋져 보이려는 또 다른 나라에 불과했어요.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기사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또 다른 실패한 약속. 한국 지원 모델의 재조명으로 말이죠.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편집자 사라였어요. 마이클, 케냐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를 취재해줘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왜 이걸 선택했어요? 라고 책상 위에 쌓인 다른 기사 후보들을 보며 물었어요. 다른 것들과 다를 게 없을 텐데요. 이번 건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라고 사라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초기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숨을 쉬며 저는 벽을 쳐다보았어요. 벽에는 제가 보도했던 실패한 구호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큰 약속 뒤에 숨은 진실을 찾아내며 제 경력을 쌓아왔던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모두 프로젝트가 잘 될 거라고 했지. 하지만 그게 아니게 될 때까지 말이야. 그렇게 말한 후 3일 만에 저는 짐을 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방수 재킷, 튼튼한 부츠, 그리고 노트북을 챙기고 있었죠. 케냐 시골에서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니까요. 이번 이야기가 특별할 거라 믿진 않았지만 조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어요. 케냐 중부 고원, 그곳의 농업 문제, 그리고 코피아 프로젝트에 관한 조금의 정보라도 찾아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나이로비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구름 사이로 거대한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도시 너머에는 넓은 녹색과 갈색 풍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곳곳이 건조해 보였어요. 농사를 짓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무엇을 발견할지에 대해 특별한 환상을 품고 있진 않았어요. 이 한국의 프로젝트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의도와 화려한 기술을 내세워도 지역이 필요에 맞지 않고 돈이 떨어지면 계획도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관찰하며 메모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며 진실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뜨거운 열기가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런던의 서늘하고 촉촉한 공기와는 너무 달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여러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고 표지판은 영어와 스와힐리어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짐을 챙기고 마을로 데려다 줄 운전기사를 찾고 있었어요. 운전기사의 이름은 사무엘이었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짐을 오래된 랜드로버에 싣고 있었어요. 코피아 프로젝트 때문에 오신 거죠? 라고 물으며 길이 좀 멀어요. 길이 좋으면 4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었어요. 나이로비를 뒤로하고 출발하면서 높은 건물들이 점점 작은 집들로 그리고 산재한 마을들로 바뀌고 있었어요. 결국 탁 트인 시골 풍경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도로는 점점 거칠어지고 우리 차량 뒤로는 먼지가 흩날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물통이나 나무 꾸러미를 들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고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첫인상을 적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곳곳이 너무 건조해 보였고 몇몇 밭에서는 작물들이 더위에 시달리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힘겹게 일하고 있었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프로젝트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군요. 건조한 풍경 속에서 밝은 초록빛 밭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고 있었어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었죠. 뭔가 달랐어요. 잠깐 동안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분명 여기에도 여느 프로젝트와 똑같을 거란 생각에 말이죠.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진흙벽과 양철 지붕으로 지어진 작은 집들이 먼지 낀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건물 사이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여자들은 머리에 물통을 이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가까운 밭에서 일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방문했던 아프리카의 다른 마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였어요. 단, 저 초록빛 밭들만 빼고요. 우리가 코피아 센터라고 적힌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는 한국인이었고 40쯤 되어 보였어요.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밭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저는 조금 놀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구호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보통 깨끗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은 지시만 내릴 뿐 직접 노동을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는 길에 아주 푸른 밭들이 보이더군요. 그게 저희 감자 재배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어요. 내일 푹 쉬신 후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보고 싶었지만 긴 여정으로 인해 몸이 지쳐 있었어요. 먼지를 씻어낸 후 책상에 앉아 메모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 계획은 단순했어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이 프로젝트에도 분명 존재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너무 많은 실패한 프로젝트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창민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창민은 짧게 말하고는 앞장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창민은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 수치와 그래프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저는 지역 농민들이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도구들을 사용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토양을 측정하고 식물을 점검하며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감자를 심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곳 기후에 맞는 감자 품종을 개발하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그 결과 기존 방식보다 수확량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농민들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만 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본 것은 달랐어요. 농부들은 스스로 판단하며 방법을 조정하고 있었고 서로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마을 대표 리암을 만났어요. 그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현지인이었고 따뜻한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말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용적이고 조용한 창민과는 다르게 리암은 친절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코피아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는 감자 수확량의 3분의 1을 손실하고 있었어요. 리암은 마을에서 난 재료로 만든 저장 창고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5% 미만으로 줄었죠. 덕분에 감자를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저장 창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값비싼 수입 자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설계된 감자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였어요. 하루 종일 제 예상과 맞지 않는 광경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방치된 값비싼 기계도 없었고 유지 관리가 어려운 첨단 기술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주민들이 직접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고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메모들을 펼쳐두었어요. 저는 실패한 프로젝트를 보도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단 하루 만에 흔히 보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농부들은 외국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기술은 너무 복잡하지 않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했어요.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성과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술을 쌓아가고 있었죠. 이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무엇을 보게 될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이 살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내일은 숨겨진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 후로 전 3주 동안 코피아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매일 들판을 걸으며 농민들과 이야기 나누고
꼼꼼히 메모를 적고 있었죠. 한국 전문가들이 현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감자 재배는 물론 저장과 판매, 심지어 감자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법까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공기 중에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 아침마다 감돌던 안개가 사라지고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푸르고 단단해 보였어요. 해는 전에보다 더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오늘도 비가 오지 않네요.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던 사무엘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벌써 2주째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처음엔 왜 모두가 이걸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비 한 방울 없이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점점 그림자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지만 또 다른 건조한 하루가 시작되면서 그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위기가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코피아 프로젝트 외의 들판은 갈색으로 마르고 있었고 식물들은 뜨거운 햇살에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안의 일부 지역조차도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호 사업은 좋은 조건에서는 잘 작동했지만 진짜 문제가 닥치면 많은 프로젝트가 무너지곤 했었거든요. 이번 위기가 코피아 프로젝트가 정말 달라졌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임시 방편에 불과한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창민이 코피아 센터에서 긴급 회의에 초대해 주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모여 있었고 지도와 서류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가뭄이 한 달 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창민이 날씨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관계 시스템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논쟁이나 책임 전가, 포기의 분위기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다른 프로젝트 위기 상황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임에서는 지도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물의 원천과 마을에 이미 있는 자재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외부의 도움이나 추가 자금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작년 집안 조사에서 이 지역 아래에 물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창민이 지도 한 구역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장 창고의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서 간단한 펌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리암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옆 마을에 사는 사촌이 파이프를 만들고 있는데 내일이면 준비가 될 거예요.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며 모두가 문제를 계획으로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그들은 펌프를 만들 팀, 파이프를 설치할 팀,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밭을 조정할 팀, 그리고 어떤 작물이 가장 물을 필요로 하는지 모니터링할 팀, 총 4개 팀을 조직하고 있었어요. 다음 며칠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을은 한 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해 뜨자마자 사람들이 모여 일을 시작했고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작업팀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하며 뛰어다니고 여성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성과 젊은 강한 사람들이 파이프를 설치할 도랑을 파고 펌프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창민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조언을 해주며 현지 리더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하고 있었어요. 다른 구호 사업에서 외국인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습과는 달랐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돕기 시작했어요. 파이프 연결 작업 중 누군가가 파이프를 잡아주길 원하자 노트북을 내려놓고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5일째 되는 날, 우리는 새로 만든 펌프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창민은 태양광 패널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고 리암은 파이프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 청년 토마스가 시스템을 작동시켰어요. 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러다 파이프를 타고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느다란 물줄기였지만 점차 꾸준한 흐름으로 변해갔어요. 물이 들판에 닿으면서 메마른 식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새로 만든 관계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며 없었다면 죽어갔을 작물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한 바위에 앉아 반쯤 작성된 기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 구호 프로젝트 중대한 시험에 직면하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별빛이 하늘에 하나 둘 나타나자 저는 그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새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실패한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발전이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첫 문장을 타이핑하며 마을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3주 전 무엇을 찾을지 확신하며 도착했던 기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짜 새로운 무언가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전문 기자로서의 거리를 두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이곳과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그 깨달음은 가뭄보다도 더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런던에 돌아온 후 원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제목은 감자혁명, 한국이 아프리카 마을에 새 희망을 심다였죠. 편집자도 제 긍정적인 톤에 놀라워했고 독자들도 더욱 놀랐어요. 저는 늘 구호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내며 경력을 쌓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성공한 프로젝트에 대해 쓰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코피아 프로젝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리암이나 창민에게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고 밤마다 메모와 사진들을 다시 훑어보았어요. 제 눈으로 본 이야기는 꼭 전해져야 한다고 느꼈어요. 몇 개월 후 저는 다시 케냐로 가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역 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혹시 제가 떠난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까? 혹은 진행이 일시적인 것일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예전에 냉철한 기자였던 제가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몇 곳에 초록밭만 보였다면 이제는 사방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곳곳에 생겼고 마을 중앙에는 소규모 시장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코피아 센터 앞에 차를 세웠지만 그 모습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건물 옆 작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암이 여러 농민들과 함께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당당한 걸음과 반짝이는 눈빛은 마을을 이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리암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마을의 변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저장 시설은 2배로 커졌고 감자를 밀가루나 칩으로 가공하는 새 공장이 생겼으며 다른 마을의 농민들이 배우러 오는 교실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건 농민들이 함께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가격을 정하고 운송을 주선하며 도시의 구매자들과 협상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지시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들판 가장자리에서 창민을 만났어요. 그는 다른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평소 진지한 얼굴에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창민이 말하며 오늘부터는 프로젝트 관리를 현지 협동조합에 공식적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날 오후 열린 간소하지만 의미 깊은 행사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코피아 센터 밖에서 창민은 리암에게 열쇠 한 묶음을 건넸고 서류에 서명이 이루어졌어요. 자랑스런 한국팀은 이제 물러나고 현지 농민들이 전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 관계자의 연설도 외국 원조를 알리는 큰 간판도 홍보사진 촬영도 없었어요. 단지 한 공동체가 자립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한 순간이었어요. 행사 후 저는 한때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던 무하마드를 만났어요. 지금은 협동조합위원회 중 한 곳을 이끌고 있었고 그의 밭은 넓어졌으며 아이들은 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제 가족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언제든 한 번의 나쁜 계절이면 굶어야 했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나중에 저는 현재 학교도 방문했어요. 각 밭마다 작은 감자밭을 관리하고 있었고 한 소녀는 식물 사이의 간격을 신중하게 재고 있었어요. 땅에서 감자를 제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순수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오늘의 식량 생산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구호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공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은 축제를 열었어요. 감자로 만든 여러 요리들이 가득한 식탁들이 마을 광장을 채웠고 음악 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 변화는 단지 들판과 건물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사람들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도움을 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유능한 사람들로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바뀌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오고 몇 달 후 리암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새 가공 시설이 문을 열었어요.
인근 5개 마을이 협동조합에 합류했다고 해요. 언제 다시 방문할 건가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달력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국 팀이 물러난 후에도 이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지원 없이도 계속되는 것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국제발전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왜 코피아 프로젝트가 실패한 구호 사업들과 다른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놀랍도록 단순한 답을 찾고 있었죠.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케냐 기후에 맞는 감자 품종을 개발하는 데 몇 년을 투자했고, 농사 기술은 물론 저장 가공, 그리고 비즈니스 기술까지 함께 가르치고 있었어요.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준비도 철저히 하고, 처음부터 완전한 현지 이양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회의적이던 제 옛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분석하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이제는 실패만 찾으려 했던 제 한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문제를 찾으러 간 기자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